원래 이게 앞에 이제 터치식으로 슬라이딩 터치를 하면은 사실 이게 열리거든요. 중고차 거래는 잘하고 계십니까? 슬기로운 딜러 생활의 허영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포르쉐 타이칸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앞전 영상에서 포르쉐를 리뷰하고 나니 주위에서 이제 포르쉐 같은 것들은 사실 리뷰 영상이 그렇게 벤츠, BM, 아우디보다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금 더 올려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들이 있어서 한번 올리게 됐고요. 일단 사실 포르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고급스러움, 특별함,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1등 브랜드 같은 느낌들이 좀 아마 있을 겁니다. 포르쉐가 이제 전기차를 만들어냈는데 타이칸이 순수 전기차죠. 포르쉐에서 나온 첫 번째 순수 전기 차량인데 이 차량이 인기가 지금 되게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르쉐는 타이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핫하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의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차 쪽에서는 아직도 전기차라는 이슈랑 그 다음에 금액적인 이슈 여러 가지들로 해서 사실 인기가 막 엄청 폭발적인 느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강가가 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 타이칸을 이 가격에 생각해서 이제 타이칸을 많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차가 인기가 좋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희가 올 초에 이 차를 매입했던 금액이랑 지금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혹은 조금 더 금액이 올라가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처럼 이제 중고차를 사고 파는 즉 도소매를 하는 업자들이 결국에는 소매에서 찾는 수요가 많으니 도매 가격이 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 좀 팔아보면 아무래도 타이칸이 회전율도 좀 빠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타이칸이 아무리 회전율이 빠르다고 하더라도 포르쉐에는 절대적인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중고차에 대한 정답도 내릴 수 없고 포르쉐에 대한 정답도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본 바로는 포르쉐는 타이칸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좋아야 잘 팔리는 것 같거든요. 특히 뭐 외형 색상이라든지 안에 실내 색상 조합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포르쉐라면 지참을 해야 되는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야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타이칸의 옵션을 일일이 다 파헤쳐보기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기가 좋은 옵션들은 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입해온 차량이 어떤 부분들이 인기가 있을 요인이고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운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차에서는 전 차종이 다 검정색이라고 하면 인기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제 타이칸은 검정색보다는 흰색이 좀 더 인기가 좋긴 하거든요. 보시면은 저희끼리 눈물 자국이라고 해가지고 헤드라이트에서 눈물을 흘리는 느낌의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타이칸 1세대의 상징적인 아이덴티티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흰색이 조금 인기가 더 좋은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검정색도 인기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포르쉐라고 하면 이제 보르도 레드라고 해서 안에 레드 시트가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계열의 시트가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차량이 밝은 계열의 시트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외관에 검정색이 무조건 인기가 좋다, 더 절대적으로 강가 방어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희 차는 결론적으로 검정색 외관과 베이지 실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요인이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옵션들만 좀 더 잘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판매가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옵션이 당연히 또 휠이겠죠. 외관의 색상이 중요한 것만큼 다음은 이제 휠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휠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고가입니다. 150만 원대 휠부터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대 휠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너무 저가의 휠이 꼽혀 있으면 인기 요인이 안 되고요. 또 너무 고가의 휠이 꼽혀져 있으면 분명히 인기 요인은 맞는데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되니 저희가 판매할 때 회전율이 조금 느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적당한 휠이 꼽혀 있는 게 좋긴 한데 지금 저희 휠은 320만 원짜리 정도 되는 휠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 정도 휠이 가장 무난하게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사실 장착이 많이 되어서 출고가 되는 휠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런 휠들이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사실 또 인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이제 포인트를 찍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전기 충전할 때 폰 터치를 갖다 대면은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도어가 이제 올라가면서 바로 충전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 하나가 포르쉐의 뭔가 멋을 살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는 전기차들은 거의 대부분 다 눌러서 이제 원터치 형식으로 열긴 하거든요. 포르쉐는 닫을 때도 이렇게 하면 닫힌단 말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포르쉐의 고급스러움을 끝까지 표현을 했다라고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차량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보자면은 포르쉐는 전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S클래스라든지 7시리즈가 가장 전폭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얘는 S클래스랑 7시리즈에 비해서 전폭이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X7이랑 GS만큼 전폭이 넓은데요. 세단형으로 나와가지고 전폭이 이렇게 넓은 차는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들어가고 배터리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하다 보니 전폭이 넓어진 것 같긴 한데요. 이걸로 인해서 사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차가 너무 커서 불편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사실 차가 크다는 느낌보다는 전폭이 좀 넓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 중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좀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면에 전폭이 넓다 보니 아무래도 안정감이나 뭐 코너링 같은 데서는 또 굉장히 만족도를 올려주고 있는 차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징으로서 사실 배터리가 하부에 쫙 깔려져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긴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는 전폭도 넓고 무게중심도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빙에 대한 느낌은 엄청 좋을 거다. 그리고 또 타이칸을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서스인데요. 에어서스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에어서스가 굉장히 작동하는 거에 있어서 부드러운 주행감을 주거든요. 사실 저도 주행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짜 타이칸의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어서스까지 있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타이칸은 전폭의 넓이와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 있는 것, 그리고 에어서스까지 3박자가 결합이 되면 고급 세단의 느낌에 버금가는 승차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관의 특징을 얘기해보면 C필러로 내려오면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페형의 느낌이 물씬 나고 있고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물씬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은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후면부의 디자인은 사실 포르쉐라고 하면 우주선 모양 같다라는 피드백들이 많거든요. 근데 타이칸은 유달리 좀 더 뭔가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드는 후면부를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미래 디자인적인 느낌이긴 하거든요. 포르쉐의 디자인 감각이 되게 좋다 라는 개인적인 평가가 들고요. 그리고 트렁크 보시면 생각보다 좁지가 않아요. 포르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성을 띠고 있고 C필러가 좀 내려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트렁크가 굉장히 좁을 거라 생각하는데 트렁크의 공간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포르쉐는 또 앞에 전기차기 때문에 트렁크가 한 개 더 있거든요. 본넷을 열면 앞에 이제 트렁크가 나오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앞에 이제 터치식으로 슬라이딩 터치를 하면은 사실 이게 열리거든요. 그 옵션이 없는가 보네요. 대고 올게요. 잠시만요. 트렁크라고 하기엔 조금 작긴 한데 어쨌든 물건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 생필품 같은 거 많이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목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목욕 바구니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꼭 필요로 갖고 다니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많이 넣고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약간 활용도가 있으니 사실 차가 한번 구매해 보시기에는 괜찮은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제 실내 리뷰 한번 해볼게요. 타이칸은 이번에 기아 변속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사실 이 모양에 대해서 또 좋다 싫다 호불호가 되게 많긴 하던데요. 저는 사실 되게 독특하게 나오고 또 되게 간편하게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이 그립감이라든지 터치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 모드가 들어가고요. 위로 올리면 후진 모드가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르면은 파킹 모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면 포르쉐에서는 사실 이제 이 핸들 좌측에 키가 꼽혀져 있는 포르쉐만의 뭔가 아이덴티티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여기 보시면은 전원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으로 시동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데 뭔가 여기서 약간 자동차라기보다는 가전제품 느낌이 살짝 나긴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포르쉐의 내부적인 기능들은 사실 PCM을 통해서 거의 다 작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여기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터치로 해서 이제 내리면은 뭐 더 필요한 서비스들 다 이제 이쪽에서 다 터치로 작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몇 프로가 충전이 돼 있다 전기가 알려주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옵션들이 이 좌측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져 있거든요. 눌러보시면은 뭐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면은 라이트 부분들을 켜고 끌 수 있는 부분들, 뭐 전체 밝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전기차라고 해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 차량의 사용법이랑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이쪽 하부로 내려와서 이제 이쪽에서도 좀 더 간편하게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 뭐 에어컨 공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쪽에서 좀 만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들은 예전에 있던 셰시 부분들을 이제 이쪽에서 작동시키고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사실 또 포르쉐는 진짜 조합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옵션들이 들어가고 거의 풀옵션식으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외관 색깔이나 실내 색상이 인기가 없는 색상이면 잘 안 팔리긴 합니다. 근데 또 저희 보시면은 알겠지만 실내 색상도 굉장히 인기가 선호도가 높은 베이지 계열의 시트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로 판매에 인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다 보르도 레드라든지 베이지 시트 계열로 많이 가시고 흰색 차량이라든지 검정색 차량
그 다음에 조금 금액을 제 기억에 맞으면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추가하면 이제 크레용 색상으로 외관을 또 바꿔주긴 하거든요. 그런 색상들까지 이제 인기가 굉장히 좋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행 모드도 사실 예전에 포르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뭐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핸들 옆에 붙어 있는 이 버튼으로 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2열에 와서 한번 앉아봤는데요. 일단 이쪽에 공조기 부분 보면 이쪽에도 그 조작 버튼들이 들어간 옵션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들까지는 굳이 막 그렇게 엄청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C필러 쪽으로 떨어지다 보니 좀 답답함은 사실 조금 있어요. 제 키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의혹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175입니다. 근데 지금 앉으니까 조금 이제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살짝 데이는 느낌들도 있고, 키가 크신 분들이 탔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열과 2열에 이 공간감은 사실 또 제법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앉으셨을 때 사실 무릎하고의 간격도 굉장히 많이 남고, 그리고 뭐 다리도 사실 되게 불편하게 포지션을 취하지는 않아도 될 정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카의 구조를 갖고 있는 차량으로서 하체의 공간감은 사실 굉장히 뭐 크게 나무랄 데는 없는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좀 답답한 게 뭐냐면 1열 시트 자체의 디자인이 사실 좀 높게 뽑혀 있기 때문에 사실 제 시야에 대한 답답함이 또 좀 생기긴 해요. 다른 차들은 사실 운전자의 머리가 보인다거나 그 사이사이로 조금씩 이렇게 전면 유리 차량에 대한 풍경이 좀 보이긴 하는데, 1열 시트 디자인이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전면 유리를 통해서 사실 보이는 풍경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왼쪽으로는 사실 거의 안 보이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중간 쪽으로는 좀 보이긴 하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답답함을 주는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 말고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별로 전기차라고 해서 타이칸이라고 해서 리뷰할 부분은 또 따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내려서 이제 차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쉐 총평을 한번 해보자면, 제가 오늘 이 차를 리뷰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의 가치 문제를 얘기하고 싶긴 했습니다. 사실 신차가가 베이스 기준에 1억 2,300 정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옵션들을 넣고 자기 인디오더들로 자기만의 차량을 만들다 보면 차량이 아마 1억 4천 몇백에서 1억 6천 몇백 정도까지 가장 출고를 많이 하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이런 차량들이 아까 중고차 시장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가성비 옵션이 잘 들어가 있으면 지금은 한 1억 전후로 살 수 있는 차들도 있고요. 1억이 조금 넘어가면 살 수 있는 차들이 사실 많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예전에는 진짜 1억 정도면 살 수 있었는데 금액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또 1억 중반 정도 되는 타이칸을 감가가 많이 된 상태로 지금 구매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메리트라고 느껴져서 이 차를 리뷰하고 싶긴 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기본적인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성비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다면 사실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특징이라 하면 사실 내연기관 차보다 고장날 게 많이 없어요. 부품도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작게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차량이긴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탔을 때 꼭 포르쉐가 아니라도 국산 차들도 이제 고장나는 부분이 잘 없다라고 전기차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이라든지 EV6 같은 것들로 택시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이 많은데요.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마 내연기관 차보다는 훨씬 더 유지 보수할 게 없고 정비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연식이 있고 키로수가 있는 차들을 사셔도 파나메라나 카이엔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덜 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지금 타이칸이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조금 있는 매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오늘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타이칸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지금쯤은 한번 판매에 대한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